어려운 경제 뉴스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경제 돋보기. 예, 2부 경제 돋보기 코너입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중국을 대상으로 특히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전기차를 둘러싼 무역전쟁이다 이렇게 표현들도 하는데요. 전기차 세계대전인가요? 자, 오늘은 강정수 블루닷 AI 연구센터장 모시고 이 전기차를 둘러싼 무역전쟁 자세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 주말 아침에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블루닷 AI 연구센터는 어떤 일 하시는데요? 저희는 저기 AI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회사고요. 그래서 뭐 OL이라고 해서 뭐 보도자를 입력하면 기사도 만들어주고, 간단하게 글을 써주면 훨씬 더 고급스럽게 글을 바꿔주고, 뭐 이러한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유튜브를 집어이면 링크를 집으면 책이 나온다든지, 또는 기사를 한 대여섯 개를 집으면 이 방송 질의와 답변이 나온다든지, 그래서 유튜브를 찍을 수 있게 편하게 만들어준다든지, 이러한 서비스들을 컨텐츠 제작자들이 좀 활동하기 편할 수 있도록 만드는 서비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네. 그거 꼭 하셔야 됩니까? 직업이 많이 줄 것 같은데. 네, 작가분들이 많이 위협을 느낄 텐데 보조 수단으로 쓰시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이중저음으로 참 좋으시네요. 자, 그럼 하나씩 저희가 좀 네. 짚어보겠습니다. 지난달이죠. 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를 얼마나 올렸더라? 100%죠. 25%에서 100%. 네. 그러니까 4배 올린 거 아니에요, 네, 한꺼번에. 맞습니다. 네. 얘들은 해도 이렇게 막 세게 이렇게 해버리대요. 네. 이번에는 근데 유럽연합도 뭐 올렸잖아요. 예, 38.1%를 추가로, 원래 네. 10%였는데 38.1%를 추가로 하는 거니까 토탈 48.1%가 되는 겁니다. 그 관세를 새로 이제 물론 부과한 최종 거죠. 결정은 아니고 7월 4일 날 집행이 되는 거고요. 그 마지막까지 협상의 여지는 있습니다. 근데 그 뭐죠? 트럼프 이후로 이런 일이 좀 자주 뉴스를 접하긴 했습니다만 네. 관세를 이렇게 한꺼번에 확 올리고 이런 거는 좀 과거에는 별로 없던 일이잖아요. 네, 없었던 일이고요. 네. 그만큼 거꾸로 봐야 되는 것은, 질문해야 되는 것은, 그만큼 중국 차에 이렇게 관세를 안 하고서는 미국 차나 원망나라. 유럽 차들은 경쟁력이 없는 건가? 그 정도로 중국 전기차가 강력한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고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이 관세가 정치적인가? 아니면 경제적인가? 결론부터 좀 말씀을 미리 크게 드리면은, 미국은 완전하게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미국은 유럽은 경제적 요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을 왜곡하고 있다. 왜? 중국 차에는 막대한 정부 보조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시장 왜곡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경쟁 왜곡이 되는 것이 유럽 같은 게,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보조금이 한국처럼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국 차는 정부 보조금을 받고 생산 보조금을 받고 또 한 번 소비 보조금을 받는 거니까 두 번 보조금을 받는 것이니 이거는 경쟁을 왜곡하는 것이다가 유럽 집행위의 입장인 거고, 하지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독일 경제부 장관은 유럽에서 이번에 관세하려는 것은 재앙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독일에서 바라보는 것은 왜 그러냐면, 독일 기업이 아직까지는 힘들지만 1984년에 중국에 진출한 이후에 현재까지 2023년 통계에서 중국에 있는 흔히 말하는, 여러분 아시는 폭스바겐, 아우디도 포함해서 포르쉐라든지 BMW라든지 머세데스 벤츠라든지가 총 중국에 수출하는 양이 유럽에 파는 양과 미국에 파는 양보다 많습니다. 제일 큰 시장이네. 그렇죠. 독일 입장에서는 가장 큰 시장이죠. 그리고 독일 브랜드가 가장 독일에서 중국에서 잘 됩니다. 그러면 중국이 보복 관세를 하게 되면은 독일 기업들은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독일 정부는 여기에 관세에 반대하는 거고,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어차피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브랜드들이 강력한 파워를 못 갖고 있으니 시장이 왜곡되고 있다는 입장에서, 특히 뭐 프랑스라든지 북부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이거는 시장 왜곡이라고, 이제 특히 프랑스하고 이탈리아가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고요. 자동차 기업의 스텔란티스라는 기업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네. 좀 전에 이제 미국은 정치적 이유라 그러셨잖아요. 그건 뭐 대선 우선은 바이든 입장에서 이걸 세컨드 차이나 쇼크라고 해서 두 번째 차이나 충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여러분, 첫 번째 충격은 이제 제조업에서 불었던 바람이고, 이것에 의해서 미국의 많은 제조업자리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이 제조업에서 일자리 잃은 사람들이 트럼프 지지자로 돌아섰던 거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두 개의 파벌이 싸우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정말 에너지 전환의 진심이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이 디트로이트에 있는 3인방들이 너무 전기차의 전환에 진심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개 효과로 중국차를 관세를 낮은 상태에서 수입을 해야 된다는 분파가 있고요. 바이든 행정부 내에도 백악관 내에도 그리고 한쪽에서는 그렇게 해서 만약에 디트로이트에 지금 경쟁력 전혀 없는데 전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없어서 중국차에 의해서 미국차 시장들이 괴멸될 경우에 또는 큰 타격을 입을 경우에 일자리가 손상을 입을 경우에는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정치적인 공격의 빌미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올해는 막아야 된다. 그래서 관세 100%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상무부에서는 중국차가 돌아다니면서 요즘은 다 디지털 자동차니까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이 정보가 중국으로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국가 보안상에서도 이것을 금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겠다고 2월 28일 날 백악관에서 그러한 계획을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이러한 부분들은 정치적 수순에 의해서 왜냐하면 차가 한 대도 예를 들면 유럽연합은 2023년하고 2024년 4월까지 해서 44만 대의 중국 전기차가 수입되면서 이미 파괴력을 갖고 있고요. 근데 지금 중국에서는 버스 외에는 사실은 승용차에서 한 대도 수입 안 하고 있는데 이미 상징적으로 100%로 한다라는 것은 정치적인 메시지를 강하게 주는 거죠. 올해 최소한 2024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에는 중국차는 한 대도 미국 땅을 밟을 수 없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바이든 정부가 주는 거고 이것으로써 트럼프하고 논쟁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전략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거가 영향을 많이 주죠. 네, 사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맞아요. 지금 워낙 뭐 두 분이 세게 네.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으니까. 근데 이 중국이 요즘은 가만 안 있잖아요. 어쭈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달라들잖아요. 네, 우선은 그만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에서는 조금 반중 정서가 있다 보니까 중국차에 대한 무시들이 있는데요. 이만큼 예를 들자면 유럽은 경제적으로 막으려고 하고 미국은 정치적으로 막으려고 한다는 것은 중국차가 경쟁력이 있다는 것은 저희가 인정해야 됩니다. 자꾸 중국차 하면은 품질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현대 기아차 임원진들도 올해 3월에 열렸던 베이징 모터쇼에 가서 충격을 받고 왔어요. 이 정도로 중국의 품질이 압도적으로 좋은가? 이런 충격을 받고 왔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여러분 중국은 매년 자동차가 1,800만 대가 팔리는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1,500만 대가 팔리고 크게 봤을 때 앞뒤로 뭐 왔다 갔다 하지만 수치가 유럽은 1,300만 대가 팔립니다. 가장 큰 시장에서 자동차 기업들이 100여 개가 중국차 같은 경우에 만들어졌고 여기에는 물론 품질이 떨어지는 차들도 많아요. 하지만 그중에 7개에서 10개 정도의 기업은 국제 무대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퀄리티의 전기차를 만든다는 점에서 우리가 무섭게 바라봐야 되는 거고요. 중국은 두 가지 전략을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이제 중국에서 얘기하는 거는 감정이 이제 상한 거잖아요.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면 비아디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에다 지금 공장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미 나프타 협정에 의해서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건 관세를 매길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리고 유럽에는 지금 헝가리하고 스페인에다가 공장 부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럽에서 생산되는 것은 관세는 또 부과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관세를 통과하기 위한 흔히 말하는 WTO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무역 질서에 의해서 공세를 취하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유럽연합 내에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건 독일 정부의 압력인데요. 일괄적으로 38.1%의 관세를 추가로 하지 말자. 국영 기업들 즉 너무 과잉 생산하고 품질도 안 되고 저가고 중국 정부의 그 지원을 많이 받은 기업은 38.1% 오케이. 하지만 비아디는 우리도 깨끗하게 인정해야 될 것은 차도 좋고 중국 정부의 보조금도 많이 받지 않았다. 그러면 여기는 주지 말자. 그러면 중국 정부도 비아디가 지금 가장 잘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 정도에서는 무역 전쟁으로 가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제 독일에서 두려워하는 거는 독일 자동차 브랜드에 대한 보복 관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도 합의를 좀 보려고 지금 7월 4일까지 심지어는 지금 경제부 장관이 지금 중국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합의를 좀 보려내고 하고 있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된다. 하지만 저희가 봐야 될 것은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중국 자동차가 이제는 인정해야만 하는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말씀 듣다 보니까 유럽연합이 이게 참 단일 보조가 잘 안 맞춰지는 옛날에 유럽연합 처음 떴을 때만 해도 엄청난 기대를 받았었는데 사정이 많이 바뀐 것 같으네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관세를 확 올려버리면 효과는 있어요? 효과는 있겠죠. 왜냐하면 100%를 올린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2만 달러 정도의 비아디는 차량도 있고요. 2만 5천 달러도 있고 3만 달러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저렴한 건 1만 달러짜리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10,000 차량 같은 경우는 좀 돌핀 C거리라고 해서 그러니까 품질보다는 이제 차량 크기가 아반떼하고 모닝 중간급에 있거든요. 이 $10,000 정도면 정말 저렴한 거거든요. 한국에서 들어와도 아마 경쟁 관세 없이 들어오거나 10%의 관세라면요 파괴적일 수도 있습니다. 워낙 이 퀄리티가 좋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네. 배터리 성능도 좋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40%를 올려도 아마 지금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는 것은 BYD가 가격을 내려서 우선은 프라핏 마진 그러니까 순이익률에 있어서 지금 이익을 보면서 생산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좀 감내를 하더라도 헝가리나 스페인에 공장을 질 때까지 심지어는 팔아서 돈은 못 벌더라도 손해는 안 보는 수준으로 가격을 낮추면 여기까지 관세를 올려도 그러니까 토탈 48.1%를 올려도 충분히 유럽에서 시장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BYD 같은 건 지금 와중에도 여러분 지금 유럽에서 가장 큰 행사가 유럽 축구 선수 대회잖아요.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그냥 축구 답한 뒤에는 다 BYD 광고입니다. 그 정도로 BYD가 지금 있고 있는 관세 논쟁에 무관하게 우선은 자동차가 많이 팔리던 적게 팔리던 유럽인들에게 자신들의 어떠한 자동차를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지금 유럽 축구대회에서 이 정도의 광고 액수를 쓰고 있다는 것 자체도 BYD가 자신감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이제 전기 자동차는 중국이 최강국이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전체 전기차 시장 구도는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물론 지금 현재로서는 작년 4분기에서는 BYD가 테슬라를 추격을 했지만 전기차 부분에서 1위 기업은 여전히 테슬라가 맞습니다. 테슬라가 맞고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서도 중국에서 경쟁력이 심화되다 보니까 시장 점유율이 중국에서 떨어지고 있지만 쉽게 얘기해서 중국에서 탑10에는 못 들면 글로벌 탑10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시장 경쟁이 가장 치열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중국이? 네, 그 정도로 중국에서 전기차를 못 판다.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이거는 글로벌 기업이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라고 좀 볼 수 있을 정도로 중국 시장이 갖고 있는 상징성 크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 작년에 이제 중국 매출의 전체 매출의 한 25%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 시장이 의미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건 애플처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고민들이 커져가는 거고 그래서 테슬라도 저가 차량을 원래 2025년 하반기에 내놓기로 했었는데 2025년 상반기에 내놓겠다. 상반기에 내놓기 위해서는 올해의 그 프로토타입을 대중한테 선보이는 이러한 행사를 갖게 하면서 시기를 거의 1년 가까이 땡기고 있는 것은 중국차의 공세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1위 기업인 테슬라마저도 중국에서 쉽지 않은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근데 거꾸로 현대기아차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열리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역사적으로 이런 기회가 오래가지 않을 거기 때문에 2024년과 2025년은 현대기아차가 만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미국에서 테슬라 다음으로 많이 팔리는 차가 현대기아차 전기차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차가 못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에 있는 포드라든지 GM은 중저가 차량을 안 만들고 있기 때문에 보급형 차를 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대기아차가 지금까지 없어서 못 팔 정도거든요. 근데 현대기아차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이 기회가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2024년과 2025년 딱 2년 남았다는 거고 중국차와의 본격적인 경쟁을 현대차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이 기회를 미국에서 잡을 필요가 있다. 또 하나 이제 현대기아차가 이제 관심을 갖는 건 인도 시장이죠. 왜냐하면 인도는 절대 중국차가 들어갈 수 없는 시장이거든요. 사이가 안 좋잖아요. 네, 사이가 너무 안 좋으니까 중국차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인도에서 현대차가 승부를 보려고 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일본이 장악했던 지금 동남아를 쓸어버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일본은 정말 토요타가 태국에서 차 팔려고 고속도로까지 지어줬던 그런 정도의 동남아에 애정을 가졌던 그 시작인데 지금 동남아에서 일본 차들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건 중국차 때문이다. 그리고 브라질에서 또 본격적으로 지금 1위 기업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이 중국차 기업이다. 좀 이런 부분에서 중국차가 인도 부분과 미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대단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한국도 제외되고 있지만 한국도 이제 곧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동남아 가보면 전부 일본 차예요. 네. 근데 작년부터 중국 차들이 많이 수출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2023년은 되게 자동차 역사에서 의미 있는 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80년대까지는 이제 독일 차들이 가장 많이 세계에서 수출 1위 국가였는데요. 2022년까지 일본 차가 1위였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를 가장 많이 수출하고 생산하는 국가. 근데 그것이 2023년 중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중국 전기차 우리나라 좀 아직 버스만 들어와 있습니다. 버스는 들어왔어요? 네, 버스는 BYD가 지금 팔리고 있고요. 서울 시내에서도 돌아다니고 있고요. 네, 그건 미국에도 돌아다니고 있어요. 승용차는? 승용차는 아직 한 대도 안 들어왔지만 지금 BYD가 한국 진출을 준비하고 있죠.
우리가 그래서 법적으로 막고 있는 건 없는 거죠? 아직은 없고 그래서 한국 정부도 지금 관세 논의를 하기 시작하고 있죠. 왜냐하면 중국차가 들어올 경우에 물론 소비자들의 어떤 심리가 신뢰도가 쉽게 바뀌진 않을 건데요. 지금 예를 들면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팔리고 있다라는 건 유럽 사람들도 무조건 싼 차라고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예. 탔는데 품질이 괜찮다라는 여론이 천천히 형성된 거거든요. 음. 근데 한국에서도 만약에 왔는데 현대차보다도 훨씬 더 저렴하면서도 품질도 괜찮다는 사람들이 나오면 실속형 소비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감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네. 그랬을 경우에 점점 여론이 바뀌게 되면 대단히 시장 파괴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유럽하고 미국하고 다른 것은 중국 사람들이 디지털 스마트폰을 우리만큼 좋아하잖아요. 뭐 지갑 없이 돌아다니는 거, 생활하는 거, 이거는 저희보다 중국이 더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자동차가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요, 디지털화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차 안에서 즐기는 흔히 말하는 엔터테인먼트, 이런 카 인터테인먼트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게 잘 돼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화면도 뒷좌석에도 큰 화면이 있어서 영화 볼 수 있고 유튜브 볼 수 있고 심지어는 가라오케 노래방 기능도 있고 뭐 정말 모든 기능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한국 소비자들한테 기호에 딱 맞아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 차를 저평가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승용차, 전기차가 들어왔다. 네. 우리나라 차들하고 경쟁은 지금 말씀 들어보면 이제 만만히 보면 안 된다 이런 거 같네요. 그렇죠. 만약에 반중 정서가 없다라면 되게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될 거 아니에요. 반중 정서를 자꾸 고취하는 것도 안 되잖아. 네. 지금 뭐 북한 문제도 있고 네. 하니까 중국하고 풀어야 될, 도움을 받아야 될 일도 있으니 네. 그러면 경쟁력을 높이든지 뭐 싸게 만들든지 뭘 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현대 기아차가도 사실 EV3라든지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흔히 말하는 좀 중저가 차량들을 만들고 있고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아 자동차가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 같은 경우에는 기아는 올 일렉트릭, 기아는 앞으로 모두가 전기차만 생산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EV3가 지금 의미 있게 지금 잘 때에 맞춰서 잘 나왔다고 보고 있고, 지금 EV2 더 저렴한 차량을 현대차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인도 시장도 공략하기 위해서는 현대차도 저가 차량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유럽을 더 공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탈리아 여행 가보시고 파리 여행 가보시면 거기에서 큰 차는 구경도 못합니다. 돌아다닐 수 있는 이 도로 구조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유럽을 공략하고 스페인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중저가 차량, 작은 차량이 필요하다는 것을 현대차도 알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가 나름대로, 현대 기아차가 나름대로 저는 상대적으로 잘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준비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력을 지금 미국 시장에서 수익률을 높게 팔면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떼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저력은 충분히 경쟁력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오히려 위험한 기업은 전 일본차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센터장님, 그 전기차가 인기가 좀 시들하잖아요. 그건 한국적 시간입니다. 우리만 그런가요? 네. 한국만 작년에 역성장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론들이 되게 강한데요. 미국이 물론 슬로우 다운이라는 영어 표현이 있어요. 성장률이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작년에 미국에서 전기차 시장이 40%가 넘게 성장을 했어요. 다만 인플레이 감축법이라든지 IRA 법이 나오면서 60% 70% 성장할 거라고 바이든 행정부가 기대를 했던 거죠. 그리고 딜러들도 그렇게 팔 거라고 생각하고 재고 물량을 쌓아놨던 거예요. 근데 40%밖에 성장을 안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40% 성장이 어떻게 적은 겁니까? 물론 기저 효과가 있죠. 미국 같은 경우 워낙 전기차 보급률이 낮았기 때문에. 근데 중국차 같은 경우에도,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내수 시장이 그렇게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중국은 이미 전기차 보급률이 그렇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27% 성장했거든요. 적지 않은 거고요. 유럽은 36% 성장했습니다. 유럽같이 지금 경제가 바닥인 나라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 우상향하고 있으면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것이지, 이거를 캐즘에 빠졌다 이런 것들은 이제 한국적 시장에서 전기차 타기 정말 싫으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언론도 그렇고 이건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요. 사실은 부릉부릉하는 차 좋아하는 것 이해 갑니다. 근데 뭐 환경 생각하고 이런 생각하면서 전기차로의 전환은요, 막을 수 없는 거라고 보고요. 우리의 목적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치에 대한 해석은 다르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박사님은 전기차는 테슬라 또 중요하고요. 현대기아차도 중요하고요. 물론 뭐 그렇죠. 근데 테슬라가 뭐 이렇게 주가 이렇게 동향 보면 좀 빠지기도 하고 막 그렇죠. 엎치락뒤치락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우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기업의 자동차 매출이 2022년 전체 매출의 91%였습니다. 근데 2024년 1분기에 80%로 줄었거든요. 예. 매출은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머지 부분을 에너지라든지 테슬라가 에너지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부분에서 많이 내려고 하는데 그래서 테슬라는 이제 자동차 기업만으로는 중국차하고 경쟁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면서 AI로 전환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AI 기업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데 지금 FSD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북미에서만 진행되고 있는데 FSD 기술이 대단히 진일보하고 있다라는 것 요즘 AI 붐을 타면서 대단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AI 기업으로서의 전환에 저는 어느 정도 성공할 거라고 보는 거고 다만 그 전환까지가 자동차 기업이 하드웨어 기업이 전환하는 것이 한 1년 만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026년, 2027년 정도에 AI의 어떤 의미 있는 재무제표에 드러날 수 있는 AI 매출이 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자동차 기업에서 중저가 부분으로 막아내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좀 더디게 성장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AI 전체 붐으로 볼 때는 아직 시작 단계. 샘 알트만이 오픈 AI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AI는 흑백 TV 단계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흑백 TV 단계에서 엔비디아가 떼돈을 벌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승자가 벌써 결정났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여기에서 흔히 말하는 AI 로봇이 만들어진다든지 이게 테슬라 부분이 강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율주행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AI가 지금도 무서운데 흑백 TV 수준이라고요? 네, 저도 제가 보기에도 흑백 TV 수준입니다. 그래요? 네. 이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무서운데. 네. 자, 경제 돋보기 오늘은 블루닷 네. AI 연구센터의 강정수 센터장님과 함께했는데 설명 참 잘해주셔서 저도 이해를 많이 했고요. 우리 애청하시는 분들도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